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제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지 않으시고 계속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시 제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믹스트 미디어, 그러니까 이 메디움 쓰는 법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캔버스에 요철을 내고 싶다. 근데 그게 수채화다. 수채화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제가 쓰는 거는 모델링 페이스트인데, 모델링 페이스트는 지금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리키텍스에서 나오고, 골덴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홀베인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부 비싸요. 4리터짜리가 거의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처음에는 작은 거, 이 500mg짜리 이런 거 사서 한번 써 보시고, 이게 나한테 확실히 맞는다 싶으면은 조금 더 해보시고, 안 맞으면은 하실 필요 없죠. 이 모델링 페이스트는 수채화도 어울릴 수 있지만 아크릴도 잘 어울려요. 이 수채화는 약간의 튕김이 있어요. 이 배색이, 배체가. 그러니까 이 발색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로 쓰면은 좀 약간 튕겨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모델링 페이스트 그 자체가 섞을 때 쓰는 그 메디움이 또 있거든요. 그걸 섞으려면 약간 풀 성질이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그 성분이 플라스틱 성분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은 뱉어내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뱉어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색이 엷어진다고 할까? 좀 파스텔 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맞는데 여러분한테는 맞는다고 제가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써보시고 싶은 분만이 쓰실 수 있다고. 저 모델링 페이스트를 저렇게 써서 지금 채색을 한번 해보면은 붓자국을 남길 수가 있어요. 왜 저런 기법이 나오냐면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전공을 벽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식 프레스코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자들도 뭐 같이 많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오랜 그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모델링 페이스트 쓰는 게. 근데 이렇게 좀 보면은 약간 그 붓을 써도 저 스크래치가 난다고요. 젖은 상태에다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요철이 생겨나는 거예요. 붓터치만으로도.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게 뭐 할 때 나이핑으로 막 하잖아요. 나이핑으로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렇게만 하는 줄 알고 계신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젖어 있는 상태에다가 자꾸 터치를 하기 때문에 마치 유화의 그 임파스토 기법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속이려고 내는 게 아니라 그 맛이 좋아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고, 간혹 이 모델링 페이스트 쓰기 전에 젯소를 바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젯소 안 바릅니다. 예전에 제가 캔버스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캔버스는 좋은 걸 쓰면은 젯소를 절대 바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젯소 성분이 그 캔버스 원천의 그 물감보다도 나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나쁠 수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제가 장담은 못해요. 왜냐면 제가 캔버스 회사를 믿을 만한 회사를 우리 한국에서는 못 만났었는데 요새 최근에는 만났어요. 캔톤이라고 이 직조를 평생 해오신 분이 만드는 회사라 믿음이 가요. 그리고 제가 뭐 서너 번, 한 두 번째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재료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분 진짜 만만치 않은 아티스트예요. 정말 제가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닌
사람 중에서도 그 예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그 투철한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좋은 캔버스 자체는 원래 거기다 뭐 젯소를 칠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젯소 어디서 배워서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젯소 안 발라도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유럽에서도 유화를 할 때 그 이 캔버스가 유화용이 따로 있어요. 백락 코팅이 된 그 유화 캔버스가 있는데 그 캔버스에다가 젯소 바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젯소는 거의 수성 페인트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아무리 물감이 좋아졌다고 해도요, 비슷해요, 그 성분은. 그래서 그냥 차라리 모르는 거는 안 쓰는 게 좋고, 이 캔버스를 사실 때 중성을 사시면 돼요. 아크릴도 할 수 있고, 유화도 할 수 있고, 유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아크릴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유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기름은 이 수성 위에도 마른 상태에서는 올라가니까. 하지만 백납 코팅이 되어 있는 캔버스에는 수채화도 안 되고 아크릴도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캔버스를 치셔가지고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일단은 제가 이 캔버스에다가 살짝 그 나이핑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드로잉은 수채화 물감이에요. 이 아크릴 물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채화 물감은 약간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파스텔 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 스며들지를 않아요. 물론 아크릴 물감도 비슷해요. 근데 아크릴 물감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이 팔레트에다가 쓰면은 아크릴 물감이 굳으면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불투명 기법으로만 올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투명 수채만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자기가 투명 수채화를 하면은 마치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채화는 그런 거 아닙니다. 수채화는 불투명, 투명을 다 이용해서 만드는 하나의 어떤 장르일 뿐이에요. 그리고 수채화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채화를 이 세팅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수묵도 먹을 쓰든 뭐를 쓰든 그것도 다 수채화의 종류예요. 이 자꾸 장르를 나눠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그 이분법적 논리는 참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가. 그 동양화과, 회화과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아우러서 그냥 회화과거든요. 사실은 조형예술학교에서. 근데 회화과 따로 있고 동양화과 따로 있고 서양화과 따로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공모전 같은 데 내보면은 저는 공모전 딱 한 번 내고 두 번 냈구나. 두 번 내고 안 냈지만은 저는 예전에 문해진흥원으로 그 약간 넘어갔을 때 국전에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게 없어졌잖아요. 국전이. 그런 다음에 문해진흥원에서 다시 맡아가지고 그 개최를 했는데 제가 그 1회 때 서양화 부분으로 대상을 받았거든요. 뭐 오래된 얘기라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그때 상금이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돈 가지고 또 이 유럽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 뭐든지 그 어떤 뭔가 목적이 있을 때 뭔가 자기한테 이 흡족한 어떤 기법이나 모든 이런 방법을 택할 때 잘 선택을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이 모델링 페이스트는 제가 40년 전서부터 썼거든요. 1982년 1년서부터 썼는데 그 모델링 페이스트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 간혹 계신 분이 있는데 그 화방에서도 안 팔려가지고 그냥 저 뭐지 하다가 그 이렇게 마르면은 뼈 따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마치 그 시절에 무슨 백칠 하는 게 유행이 있나 없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 백칠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한번
약간 요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때 제가 주로 다루는 소재들이 바닷가의 쓰레기, 폐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떠내려온 이 판자 이런 거에 보면은 그 무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춘향목 같은 나무들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골이 지잖아요. 아주 말하자면 딱딱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한 부분은 오래되면 그게 삭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마루판 같은 데 보면 잘 보면 오돌도돌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특히 춘향목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바닷가에서 이 배 용도로 썼던 그런 이 널빤지, 판자 이런 것들은 삭아가지고 그런 요철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요철을 제대로 그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처음에 시도한 게 이 모델링 페이스트예요. 모델링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저는 나이프로 긁어내는 작업을 했다고 처음부터. 제가 20대, 21살서부터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 페이스트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항상 이렇게 과신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진짜.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재료가 아크릴과 오일과 수채화와 어울리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 공부하러 유럽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한 게 프레스코거든요. 프레스코는 우리 이 유구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고대에서부터 우리가 다뤄왔던 어떤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잘 맞는 게 또 이 모델링 페이스트고 이게 대리석 가루거든요. 이 대리석 가루는 대리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건축 재료잖아요. 근데 그 건축 재료도 결국은 불을 떼가지고 그 딱딱한 거를 불을 계속 떼면은 그거를 가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에서 석회석을 채취를 하잖아요. 채취를 하면 처음에는 그게 생석회인데 그 생석회가 물하고 만나면은 엄청난 또 발열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 테스트를 거친 그런 안정된 재료들이거든요. 제가 80년대에 이 모델링 페이스트를 썼는데 지금 그때 했던 작업을 보면은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작업이 지금 말짱하다니까. 요즘 아크릴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아크릴이. 그리고 유화는 3, 40년 되면은요, 상하는 것도 많아요. 재료를 잘못 써가지고. 기름을 잘못 쓴다거나. 그다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여름에는 엄청 습하고 또 이 겨울에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이 팽창력이 다르거든요. 딴 나라하고 비해가지고. 가령 프랑스하고 달라요. 프랑스는 더 습하거든요. 그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 대신 또 이 습하지 않을 때, 습한 거는 이제 겨울에 많이 습한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니까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죠. 그쪽은. 근데 또 봄, 여름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거든요. 거기는. 근데 우리처럼 추운 게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팽창 속도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는 유화가 훨씬 더 빨리 망가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그걸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유화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수채화라든가 이런 게 맞겠죠. 왜냐면 우리가 또 개발한 우리에 맞는 그 물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계속 아크릴 그런 거를 쓰니까 아크릴이 다루기 쉽고 이제 많은 회사가 만들고 있고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쓴다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저렴한 거는 사실은 수채화 물감이에요. 근데 수채화 물감을 우리가 임파스토 기법으로 유화처럼 덕지덕지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아쉬워. 계속 투명한 것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기법들이 이런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한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젖은 회벽에 프레스콜을 하듯이 이 모델링 페이스트에다가 살짝 채색을 해가면서 젖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깊이 같은 거를 마치 터치를 주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은 그거를 금방 캐치하시는데 잘 모르신 분은 저게 뭘까 자꾸 물어보신다고. 근데 이런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거를 왜 제가 공유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기법들은 좋은 기법이에요.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베끼셔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요. 뭐 그림 이 그림이 사유재산입니까? 어떤 내가 물방울 그렸다고 해갖고 물방울이 내 겁니까? 그냥 그거는 이 자연이죠. 뭐를 그렸다고 그걸 못 그리게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들은 다 베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거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그려가지고 거기다 사인까지 위조해가지고 하면은 범죄지만 자기화 시키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라도 그 사람이 좀 덜 유명하고 내가 더 유명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먹히는 거죠, 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막 이게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그러고 싸우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가 이제 다 이 각박한 세월을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수채화물감, 유화물감 등 이런 이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공유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고 또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 유지를 하려면은 음악 하시는 분들처럼 피아노를 계속 그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손이 풀리고 머리도 안 굳는다고요. 저도요, 지금 이 수채화 물감 안 쓰다가 요새 쓰는데 엄청 늘었어요. 왜 느냐면은 이 뉴런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거든. 감을 잡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그 감을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서 이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훨씬 빨라졌어요, 그림도. 제가 골목길 하나 그리는데 이제는 제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딱 생겼어요. 그래갖고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지금 저도 이 나이에도 진보한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누구나 다 쓰는 기법이 아니고 또 독특한 기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저는 어디서 전시를 한다거나 제 어떤 테마전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수채화 기법으로 한 거로 전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립스틱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거는 있어도 작년에 했거든요. 그거는 작년에는 밀리 스토리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캠프 스토리 제가 이제 수채화 전용지에다 그리는 캠프 용품들, 군인 용품들, 이런 거 스토리하고 이 골목길, 달동네 시리즈를 같이 묶을까 해요. 어차피 제가 지나온 시절을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기법들을 계속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기서 도움되는 게 있으면은 좀 가져가셔가지고 개발을 자기한테 한번 맞게 좀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발한다고 참 나 여러분들 많이 뵙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갖다 붙이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령 여기다 식물을 붙인다거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10년 만에 딱 사궈버리거든요. 식물 같은 거는. 그리고 곡물, 그것도 문제예요. 곡물도 벌레가 계속 생긴다고. 좀벌레가. 그래갖고 결국은 다 삭는다고요. 그거를 완전히 코팅해갖고 덮어버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오류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시멘트 바르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시멘트에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 제조하는데 이런 석회석이나 이런 거하고 완벽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더군다나 이 시멘트가 굳어가면서 그 발열을 하는데 그 발열을 하면서 나오는 그 성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몸에. 그리고 시멘트는 안 갈라지게 하려면 거기다가 뭐 와이어 메쉬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 조절도 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일단은 건강에 안 좋은데 왜 자꾸 그걸 거기다 바르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집안에다가 버젓이 걸어 놓을 그런 작품인데 어떻게 거기 시멘트로 작업을 합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 가옥을 만들 때도 항상 시멘트로 만들더라도 그 독을 빼고 들어가야 된다고, 집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오래된 집은 그 독이, 시멘트 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부자들은요, 집을 짓고 한 3년 있다 들어간다고요. 그 시멘트 독 빼느라고. 그 모든 아파트의 그 자재가 요새는 본드 뭐 이런 거로 집성목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풀 이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 이런 거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재료라는 거는. 하물며 내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좋은 어떤 그 마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기다 시멘트 쓰고 나쁜 요소를 써가지고 이걸 벽에다 걸게 했을 때는 그 마음은 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뭐 따피에스 이런 사람들이 막 시멘트 막 캔버스에다 붓고 이런 거 봤는데, 뭐 그 사람은 꼬장 피우듯이 했으니까 뭐 이해를 해요. 그냥 뭐 반발이 심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게 뭐 지금까지 뭐 그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뭐 많아요. 안젤름 키에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무 재료나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런 거 재료가 미술관에서는 어떻게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되고 또 그런 게 어떤 뭐 하다못해 뭐 데미안 어스트나 뭐 또 어떤 사람은 막 거기다 피를 뿌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니까 다 목소리는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목소리가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자기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거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좀 아침부터 뭐 서둘러 가지고 뭐 이 농장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 가방 시리즈도 영상 만들고, 오늘도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2시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해놓고 자지 않으면은 또 내일 또 고생할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냥 수정 없이 그냥 내보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죠, 뭐. 저는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뭐 이 그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우듯이 뭐 그런 거에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일은 없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마을은 백사마을이에요. 중계동에 속해 있는 백사마을인데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무슨 태풍 같은 거 많았을 때 그때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시내 쪽은 너무 비싸니까 밖으로 외곽으로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쪽으로 간 1세대 그 이주민들 뭐 그런 분들이나,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돈이 없으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데서도 사시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 근데 그때 그 사셨던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전부 다 8, 90이세요. 그래서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있는 저 집도 빈집이에요. 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딱지 같은 거 붙여놨다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의 뭐 이게 흔한 수법이지만 삶의 애환이나 그다음에 이런 빈티지, 그다음에 사라져가는 것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흔하게 잡는 그런 소재이긴 하지만, 이 흔한 거에서 사실은 또 이 무거운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제가 소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